첫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여름철에 뜨거운 차 안에 아이가 혼자 남겨져서 사망하는 비극이요. 응급의학의사인 로빈 사마르 박사가 이건 100% 예방 가능하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차 안 온도가 진짜 순식간에 10분 만에 섭씨로 한 11도 그 이상 확 오르고 또 아이들 몸은 어른보다 5배나 빨리 과열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찰나의 순간인 거죠. 근데 이게 특히 평소와 다른 일정일 때, 그러니까 뭔가 일상의 그 패턴이 딱 깨졌을 때 아이를 깜빡 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실수가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기저귀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일부러 앞좌석에 두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제 시간에 안 오면 바로 연락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는 거.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됐죠. 아, 그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상기시키거나 시스템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작년 애리조나에서만 해도 3명의 아이가 아,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참 무게감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사고 말고 또 약간 다른 차원의 책임 문제도 있었죠. 투손 지역의 목사님 이야기요. 네. 그 82세 아이장 노리에가 목사가요. 신도의 아동성학대 정황을 알고도 이걸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성직자도 신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네. 애리조나 법에 따르면 성직자를 포함해서 특정 직업군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거든요. 근데 경찰 발표로는 이 노리에가 목사가 문제의 그 신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법 집행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법적 윤리적 책임이 상당히 큰 문제네요. 그렇죠. 이 사건이 그런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개인의 부주의된 뭐 이런 제도적 책임의 문제든 어떻게든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는 점이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런 현재의 어려움들 속에서 또 과거의 비극을 기리는 모습도 있었어요. 야넬힐 산불 추모식 이야기죠. 네. 그래닛 마운틴 핫숏 소방대원들, 이분들이 정말 최정예 산불 전문 진화대원들인데 그 19명의 순직 12주기였습니다. 이게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소방관들에게는 가장 큰 인명 손실이었던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프레스콧 추모센터랑 야넬힐 기념공원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고요. 또 사고 시각인 오후 4시 42분에는 종을 19번 울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요? 네. 2013년 6월 30일 그날 작은 번갯불이 진짜 예측 불가능한 돌풍을 만나면서 대원들을 덮쳤던 그 비극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시간이었죠. 자연의 힘이라는 게 참 예측 불가능하고 무섭네요. 그런 희생을 기리는 한편에 또 다른 아주 거대한 자연의 흔적도 애리조나에 있잖아요. 메테오 크레이터요. 저 사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그렇죠. 플래그스테프랑 윈슬로우 그 사이에 있는 거대한 운석 충돌구인데요. 이게 약 5만 년 전에 저기 시속 6만 4천 킬로미터 이상으로 충돌해서 생긴 구덩이라고 합니다. 와, 5만 년 전이요? 네,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충돌구 중 하나인데 이게 그냥 관광지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달에 갔던 모든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여기서 훈련을 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요? 달 착륙 훈련 장소였다고요? 와, 그건 몰랐네요. 그럼 그 장소의 의미가 확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로엘 천문대하고도 연계되어 있어서 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인 거죠. 네, 그런 극적인 자연 환경이 현재 애리조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떤 도전 과제일 텐데 아까 말씀하신 극한 더위 속에서 구조 활동하는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피날 카운티 보안관실의 혁신 사례인데요. 이게 1973년식 베트남전 참전 헬기, 그 UH-1 있잖아요. 이걸 개조해서 휴이-2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섭씨 49도 같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49도요? 보통 헬기는 그렇게 더우면 뜨기 어렵지 않나요? 공기 밀도 때문에? 맞습니다. 더우면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양력이 잘 안 생기는데 이걸 더 강력한 엔진 같은 걸로 교체해서 극복한 거죠. 실제로 다른 카운티 구조 헬기가 못 뜨는 그런 상황에서 마운트 레몬이나 세도나에서 조난자를 구조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조 비용이 한 500만 달러 미만이었다면서요? 새 헬기 사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네,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물론 노후 장비 개조가 장기적으로 최선일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겠지만요. 그렇죠. 이런 기술적인 적응 말고 농업 쪽에서도 되게 신기한 적응 사례가 있었어요. 유마 지역 밀밭이 이탈리아 파스타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거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죠. 유마하면 보통 겨울 상추로 유명한데 여름에는 두런밀을 많이 심는다고 해요. 듀럼 밀이요? 그 파스타 만드는? 네,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마의 그 강렬한 여름 더위랑 건조한 기후가 이탈리아 고급 파스타용 듀런밀 재배에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와, 더위가 오히려 장점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클리시드 같은 현지 회사가 수십 년 동안 품종 개발을 해왔고 수확한 밀을 기차로 텍사스까지 옮긴 다음에 배에 실어서 이탈리아로 보낸대요. 그 유명한 파스타 회사 데체코 같은 곳으로요. 그럼 제 식탁 위에 오르는 파스타면에 애리조나 유마의 그 뜨거운 햇살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꼬박 21일이나 걸리는 여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애리조나의 그 강렬한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역으로 이용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례인 거죠. 네, 오늘 애리조나 이야기들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에 대한 어떤 경각심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기억과 추모, 또 압도적인 자연과 그에 맞서는 인간의 혁신, 그리고 사막 기후가 만들어낸 정말 뜻밖의 글로벌 식탁 연결까지 정말 다양한 면모를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